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운영하는 청년동이 경기도 내 최우수 청년 공간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의군이 상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충북도가 투자 유치 60조 원 목표의 55%인 33조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형산강권역 호국 역사문화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뚜렷한 산업 기반이 없는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의 인공지능과 바이오 생명, 문화를 결합한 이른바 ABC 산업을 집중 연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의 AI 산업. 전남대 조선대 병원 등 대형 병원과 화순 백신 산업 특구를 통한 바이오 생명 산업. 광주 비엔날레와 5.18 역사자원,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 등을 통한 문화 관광 산업. AI의 A, 바이오의 B, 컬처의 C를 합한 ABC 산업을 통해 광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BC 산업이 광주에 활성화되고 우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우리 광주의 경제가 번성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광주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와 같이 우수한 지역의 자원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 것.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고 광주 비엔날레가 곧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 도심의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 그리고 광주를 넘어 국가적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큰 비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 다각적인 어떤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광주를 더 이상 낙후된 과거의 도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마련된 상황. 정치권과 지자체, 연구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청년동이 경기도 내 최우수 청년 공간으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광명시 청년동이 경기도 우수 청년 공간 공모에서 최우수 청년 공간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시의 지원과 운영기관의 열정, 청년들의 적극적 활동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청년의 자립과 성장이라는 지향점이 뚜렷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꾸준히 청년 정책을 발전시켜온 광명시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광명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청년 주간 운영비를 비롯해 청년 예술과 리서치, 청년 살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6.25 전쟁 73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6.25 참전 유공자, 보훈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의 과정을 담은 미디어 영상 상영을 통해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등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과 6.25 참전 용사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6.25 전쟁 제73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의군이 상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편입을 앞두고 지난 22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의군 부군수가 함께하는 상생화합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군의군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대구 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추진 상황 보고회와 각종 실무회의를 수시 개최하며 군의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편입에 따른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최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군의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실국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등 대구시의 새로운 식구가 될 군의군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군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일반 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등 위생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갖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가 2023년 노인 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장을 비롯한 노인회 임원, 각 읍면 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운영 규정 및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한 실무 교육과 초청 강사 조동춘 박사의 바람직한 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횡성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학계 교수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군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이번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횡성군 재정 분석 및 이전 재원 확충 방안과 지방 보조금 체계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횡성군이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펼칩니다. 횡성군이 6월 27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안 침하, 석축 옹벽 균열 및 전도사항 등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총 44개 단지로 아파트 28곳, 연립주택 등 16곳이며 대형 아파트 단지와 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점검 결과 취약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장마 전 보수 보강 조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민선 8기 출범 1년 만에 투자 유치 33조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 5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유치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1년간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핵심 앵커 기업인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유치했습니다. 도는 민선 8기 2000년도 투자유치 전략 발표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확대와 기업 투자 집적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보조금 분담률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앵커 기업의 유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러스터별 연관 기업 유치를 강화해 기업 투자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6개 지역 군수, 코스닥 상장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번 투자 협약식은 인구 소멸 지역의 우량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보은 TEMC와 영동 성우파일 등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4,490억 원을 투자하고 686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은군에 투자하는 TEMC는 올해 1월 코스닥에 상장한 첨단 산업용 특수가스 제조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영동군이 본사인 성우파일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북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북대학교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은 산업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평가 핵심 요건이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충북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충북은 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며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호주 총영사 일행과 한인의 관계자리 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팝 등의 인기를 활용한 호주 시장 진출 및 개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호주 총영사 일행과 한인의 관계자리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제품, K-팝 등의 인기가 상승하자 이를 활용한 호주 시장 진출 및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고 교류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또 한인마트인 프레쉬마트 아시아나에서 도내 17개 업체의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지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해 경북도의 우수 상품을 알렸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기회로 수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기업인과 정부, 지방정부가 하나 되어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 주도적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7월 예정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방시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되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강덕 시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지방지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덕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포항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7월 최종 발표를 앞둔 2차 전지 특화단지 포항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양극재 집적화 생산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이와 연계한 스마트 병원 설립 등에 대해 얘기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의료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도 강조했습니다. 포항의 호국 역사를 돌아보고 그 정신을 기억하는 형산강권역 호국 역사문화제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 최후의 보루였던 포항에서 열린 첫 호국 역사문화제.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끝자락에서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포항 형산강권역 호국 역사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의 호국 정신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호국 영화제와 기념식, 역사 특강,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호국 역사문화제에는 관내 12개 보훈단체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문화제를 통해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과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1년 만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즉각 전남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고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전남교육청조차 흉기 난동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흉기로 부하 직원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건 지난해 6월 27일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하 직원 A씨가 있던 교장실을 찾아간 겁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다른 교직원들이 설득해 흉기를 빼앗고 나서야 행정실장의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도 순천교육지원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학교에서 끝내면 좋겠다, 교장선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보고를 안 한 거지.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됐지만 서로 합의가 이뤄져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A씨가 행정실장이 200여 통의 갑질 전화와 문자를 보내 괴롭히고 있다며 교육청에 신고해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흉기 난동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고 갑질에 대해서만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이 될 만한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학교 자체 내에서 경징계로서만 그냥 처분하고 말았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라든지 학교 밖에서의 모든 것들이 저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 안에서 교직원이 벌인 초유의 흉기 난동 사건. 하지만 흉기 난동에 대해 아무런 징계나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만원 임대주택에 무려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화순군의 파격적인 정책이 호응을 얻자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추첨 경쟁률 8.8대 1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끌어낸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정책. 당첨된 50세대는 다음 달부터 아파트에 입주해 보증금 없이 월세로 단돈 10,000원만 내면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실감이 안 나고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정책 활용해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이 좀 좋은 여건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 인기를 끌자 화순군은 올 하반기엔 50세대를 추가 공급하고 해마다 100세대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에다가 건의를 할 겁니다. 인구 소멸기금을 많은 주택에 앞으로 지원토록 해서 화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나간다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않을까. 전국 지자체들도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와 전북 남원은 물론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다른 시군들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화순군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보건복지부 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농번기에 접어든 농어촌마다 일손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인력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는데 소개소를 이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인력을 구하다 보니 인건비가 큰 부담입니다.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완도 금일도 해상. 양식장 곳곳에서 다시마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넘실대는 파도에도 육중한 다시마줄을 끌어올리고 세척하는 힘든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곳의 360여가에서 다시마를 수확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2,000여 명 정도. 가족과 친인척까지 끌어모아도 절반에 못 미쳐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구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어쩔 수 없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구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건비도 제각각이고 도중에 이탈하는 경우도 빈번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완도군이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고 단기 근로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인이 인력을 구할 경우 하루 일당이 20만 원을 호가하지만 계절 근로자는 200만 원 안팎의 월급제로 3개월 동안 고정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일손을 어민들이 수시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보고요. 급여, 일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일손을 구하는 데 손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배치된 계절 근로자는 344명. 저렴한 인건비와 합법적인 고용 덕에 어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계절 근로자는 한 210만 원 정도면 이제 월급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절 근로자를 쓰는 입장에서 저희한테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가마다 배치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모자라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습니다.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여수시 소호 요트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11개 종목의 174척의 요트가 가망만 앞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이 범선을 타고 요트 경기를 근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운영해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제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해외 거점이 마련돼 지방 외교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사무소는 제주와 아세안 국가 간 관광과 통상,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 제주에 새로운 기회를 안기는 종합사무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싱가포르의 해외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올해 안에 베트남 다낭과 캄보디아 시엠립, 필리핀 세부, 태국 방콕 푸켓과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제주 워케이션 설명회를 개최해 현지 기업인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홍보합니다. 한편 제주사무소는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돼지고기와 광어 등 1차 상품과 삼다수, 반도체 등 제주기업 제품의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기업의 아세안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광과 문화예술의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이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위대한 헌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6.25 참전용사 12만여 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한규 국회의원, 송치선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제주도 지부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절절한 애국심과 자긍심은 개전 90일 만에 서울 수복이라는 승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면서 이는 조국의 승리이자 제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6.25 전쟁 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속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을 강화하고 완속 충전구역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단속 대상 행위로는 일반 차량 주차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급속 충전구역에서는 1시간, 완속 충전구역에서는 14시간 초과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